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나 밝은 우리 유선남님. 자, 주요 스케줄부터 먼저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마켓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여러 노동 지표들을 미리 보기 하는 느낌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여러모로 시장 쪽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에 보이는 무디스가 또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무디스에서 중국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무디스는 오늘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5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으로 확인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중국의 연내 GDP 성장률이 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중국의 재정과 경제, 제도적 역량에 대해서 여러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재정부는 실망했다라고 밝히면서 불안정한 세계 경제 회복 안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한 발 늦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무디스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홍콩 법원에서도 연기를 했으니까 헝다그룹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글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뉴스가 훨씬 더 신박한 것 같던데 그 GTA 6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시간의 거래 주가는 또 하락하기도 하고 이게 하락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유사남님 어떤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GTA6의 트레일러가 릭됐습니다. 사실 유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 순간 이제 GTA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앞서서 이제 이 유출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GTA6가 공개된 거는 좋지만 문제는 이게 2025년 출시라고 적혀 있었다는 문구가 아마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럽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대부분은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말의 기대감이 2024년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이 출시가 늦어진다라는 소식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그래픽카드 사양이나 여러 권장 사양들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래픽카드와 여러 가지 SSD를 요구하고 또 1TB의 하드드라이브를 요구를 하는 등 일단 여러모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권장사항이 적혀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높은 권장 사양을 빨리 준비하는 기간을 1년 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금 제 그래픽카드로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권장 사양을 맞출 수 있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내가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자, 1년이다. 다들 PC 다 맞춰서 바꿔놔라. 어. 내가 기한 줄게. 1년 동안. 미리 얘기했지. 내가 분명 얘기했어. 이렇게 지금 약간 그런 기한을 주는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그 트레일러 영상에 대해서 현지에서 아니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봤고요. 역시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 사실 다른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뭐 일단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이 실제 게임 영상하고 같은지를 몰라서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럼 엄청나던데요? 그러면? 그래요? 네.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니 아바타 정도가 아니라 일부 장면들을 진짜 현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치에서 뛰어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영상이던데. 그래서 그냥 저는 트레일러 영상을 잘 만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지.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 게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아니 그것만 만들고 지금 1년 동안 다시 만드는 거 아니야? 준비해라. 준비해서 야, 근데 이게 지금 한 8시간 만에
4,550만 뷰. 뭐 지금은 이제 더 5천만 뷰 됐겠죠. 높아졌겠죠? 예, 예. 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비율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야, 저도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음. 6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아, 진짜. 네네네. 알겠습니다. GTA가 너무 유명해서 야, 나 게임 끊었는데 다시 해야 되나? 네. 결혼도 했는데. 우리 만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덴마크 노조 파업에 동참했다고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요, 테슬라가 일단 지금 스웨덴에서 여러모로 파업 관련한 부분들이 진행 중이고, 그럼에도 이제 테슬라가 노조와의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서 번호판 배송은 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제 덴마크에 존재하는 3F 노조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디렉트한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재미난 건 이 덴마크 노조가 자신들의 회사에 관해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스웨덴 노조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동정 파업이라고 하는데, 심패시 파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테슬라가 스웨덴에 자신의 자동차의 배달 관련해서 커다란 이제 문제를 겪을 거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스웨덴 관련해서 이제 여러모로 자동차를 배송을 할 때 원래는 덴마크 쪽에 들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트럭에 실어서 이제 스웨덴까지 배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며칠 뒤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며칠 뒤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배송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웨덴의 어떤 그 자동 차량, 그러니까 차량 운송업자, 그러니까 운송 노조의 파업인 겁니까? 이제 운송 노조가 테슬라의 스웨덴이 이제 진행하는 파업에 대해서 이제 불쌍하다고 동참을 하는 거죠. 희한하네요. 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조가 어떤지가 조금 예. 복잡하네요. 예. 일단 한번 저희가 네. 나중에 추후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T가 14빌리언 달러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 AT&T가 현재 자신들의 이제 5G 관련한 여러 가지 통신 안테나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에릭슨과 노키아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약 1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14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게 에릭슨이 승리하게 되면서 에릭슨의 주가는 크게 올랐고, 반대로 노키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가량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이 최대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에릭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AT&T의 5G 기술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천천히 지급받을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사실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또 크게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야 이거 되게 민감한 뉴스인데. 네, 뭡니까? 뉴욕에서 최저임금을 1달러 인상했습니다.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여러 미국의 주들이 현재 자신들의 임금 인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주가 다른 21개 주와 합류함에 따라서 약 최저 임금은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할 거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ADP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에서 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까지 인상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소폭 이제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7% 정도 오른 건데. 그렇죠. 1달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은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여긴데 미국은 주별로 좀 다 제각각이어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까? 일단은 뭐 각 주마다 자신들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사실 요즘 들어서 추세 자체가 최저임금 자체보다 사실 더 많이 지급하는 추세가 사실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좀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안정세에 이르기는 했지만, 사실 최근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해도 뭐 시간당 20달러 이상 받게 되면서 뭐 시간당 15달러의 미니멈 웨이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뭐 크게 타격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미
이미 최저임금 그렇죠. 이상으로 다 받아왔기 예, 때문에 예. 기준 올라간다고 어. 바로 급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건 아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주겠다라고 네. 하면 아예 일 자체를 안 하죠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음. 뭐 시간당 20불, 25불 이런 선에서 뭐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유선아님께서는 연봉이 올라가셨습니까? 아, 저는 글쎄요. 아직 아마 현봉 협상은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하지 않을까요? 그 요거 들고 가셔야겠네요. 예, 최저임금 뉴욕이 지금 1달러가 지금 1% 올랐다. 올랐는데 내 바로 연봉은 우리 뉴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 지금. 예,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뉴스죠. 메타와 IBM이 오픈 소스 AI를 만든다. 이거 약간 좀 어려워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메타와 IBM이 오픈소스 AI 연합체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와 IBM 같은 경우는 기술 공유와 여러 가지 위험의 감소를 목표로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전담하는 산업그룹을 만들기 위해 40개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조직에 합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화요일 성명에 따르면 이 연합체는 AI Alliance라고 불리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오픈 AI에 행보하는 여러모로 대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개발자가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오픈소스 AI 기술을 지지하는 연합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뭐 지금 현재는 챗GPT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걸 누구나 프로그래밍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메타와 IBM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랭귀지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언어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때 굳이 뭐 메타나 IBM의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기술자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모로 오픈 AI의 정책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픈 소스 제가 정말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문외한일 수 있어서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자신들의 기업이 발표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북미 표준의 이제 배터리 충전 단자를 이제 사실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운영하게 되는 배터리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간접적인 사용량의 증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직접적으로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한 뭐 피나 여러 가지 추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적 이익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 사실 더 많은 회사가 이거를 가져가게 돼 이걸 쓰게 됨에 따라서 사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명성에 대한 이득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메타 그리고 메타랑 비롯해서 40여 개의 기업들이 오픈소스 AI를 만들고 여기서 막 다들 막 집단지성을 모아서 좋은 서비스가 하나 출시되면 그럼 그 메타와 40개 기업이 그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인가요? 유선남님? 사실상 일단 뭐 누구나 검사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포함되었어 가지고 이제 메타와 IBM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혹은 자유롭게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픈함으로써 본인들의 생태계를 아예 이제 점유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예, 모든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수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암호화폐 시장이 또 어떻게 또 출렁거릴지가 좀 궁금한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제 블랙록에서 현재 현물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과 이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다만 투자 유치에 대한 금액은 뭐 1.3억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블랙록 현물 ETF의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앞으로 아마 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 출시일이 조금 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시장 내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상당히 애교스럽네. 13억 달러? 예. 블랙록인데. 그래도 조단인데. 13억 달러예요? 아니요. 1.3억 원입니다. 1.3억 원이에요. 1.3억 원이에요? 예, 원. 그러네요. 1억 3천. 그러네. 1억 3천만 원이요.
잠깐만. 내가 또 블랙록이라고 하니까 또 네. 1억 3천만 원은 그러니까 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요. 자, 아주 뭐 저렴하게. 하여튼 야, 그런 네. 뉴스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되는 것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배송사 파일럿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마존 내부에서 파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이 여러모로 비행 관련해서 자신들의 물품들을 붙일 때 쓰는 이제 프라임웨어라고 불리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가 여러 파일럿 사실상 자신들의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공사인데요. 현재 그 항공사의 파일럿들이 파업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존의 패키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류 자체가 좀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저희 또 회사별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코인베이스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여러 가지 코인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리드엠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160달러로 13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펠리스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85달러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최근 사고가 있었는데 크루즈를 통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벌금이 부과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길랩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준으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과 EPS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가이던스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같은 경우는 약 7%가량 근데 매출에서 비트를 했고요. EPS는 사실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흑자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50밀리언 달러였는데 가이던스를 157에서 158 밀리언 달러로 죄송합니다. 밀리언 달러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출에서 사실 미스를 했습니다. 매출에서 미스를 했고 EPS에서는 비트를 했지만 사실 좋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렵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니오가 어닝 발표를 할 때 나왔던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 딜리버리 가이던스가 48,000인데 사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59,000이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닝이 절대로 잘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좀 예상치가 좀 적었던 게 아닌가, 기대감이 좀 적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예, 정말 니오 투자하시는 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실적이 딱 안 나오니까 아유 어떡하냐 이랬는데 올라가고 있어. 가이던스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실적 발표의 그 결과 좀 다른 예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가 제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이 길랩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향후 사실 뭐 최근에 챗GPT부터 해서 뭐 앞서서 이제 최파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쓰잖아요 프로그램을. 네. 그럼 길랩을 혹시 유산남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길랩 같은 이러한 어떤 기업들 어떤 툴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기업들은 향후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길랩을 개인적으로 써고는 있지만 사실 얘네가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사실상 저도 뭐 쓰고 있기는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제 통합 개발 장치로 좀 쓰고 저장소로 쓰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 개발자로서는 이제 활동을 해봤지만 뭐 기업 개발자로 활동을 안 해봐서 솔직히 정확하게 어떤 방식에서 조금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대충 찾아본 거로는 이 저장소 역할을 할 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드롭박스 같은 느낌으로 사실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모로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랩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미래에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창출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까? 뭐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 섞인 시선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길랩에 사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 가이던스나
매출 관련해서 7% 정도 비트를 했는데 주가가 거의 한 16%, 17%가량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제 선반영이 좀 안 좋게 있던 점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상승에는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긴랩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음. 그냥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그냥 시간에서 올라가는 건가?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두려움도 드네요.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오늘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다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것 말고도 많이 한국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기업을 좀 얘기를 하신다면 AV 정도가 사실상 아마 좀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AV. 저는 모르는 기업인데 어. 어떤 기업인가요? 약간 야한 기업. 진짜예요? 몰라요. 저 어떤 기업이에요? AV. 아닙니다. 일단 에어로바이먼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UAS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드론 기업이 한창 유행을 할 때, 예. 그 당시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일단 해야주에 본사를 두고 무인항공기를 설계 및 제조하는 미국 방위산업주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분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미국 시장 지금 2배로 야한이라잖아요. 아, 2배로. 그렇죠. 2배로 야한. 아, 2배로 야한. A 가서. 예. 자,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꼭 알아야 될 것들 예. 저희 유선남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선남님은 당황도 안 하셔요. 아, 왜냐면 또 이상한 또 헛소리 하겠거니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 아유, 제가 얘기하면 아, 또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이러면서. 자, 그러면 예. 한번 오늘 지금 지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화면이 하겠습니다. 띄어지시죠 지금. 네. 띄어지죠.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S&P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28%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25%, 그리고 나스닥은 0.3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사실 하락하고 시작했죠. 네. 하락하고 시작했. 물론 뭐 크게 뭐 변동성을 주지 않았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우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은 또 2024년에 어떤 매출 성장률을 6% 정도 또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BS에 관련된 뭐 그 약값, 네. 그 처방전 값에 대해서 약간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떠한 기존 룰 대신에 좀 심플하게 우리가 약값을 좀 처방하겠다. 그 가격 정책을 좀 우리가 취하겠다. 뭐 근데 기업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없지만은 어떤 가격 정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사실 다루려고 하다가 네. 기업단에서는 크게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냉철하게. 이익이 없어? 알았어. 네. 얘기 안 할게.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냉철하게 CBS 이야기는 제가 뺐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맵을 한번 봐야겠죠. 네, 네.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보게 되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팟들이 돌고 있죠. 예, 약간 좀 멍이 든 상태. 피멍. 단팥빵. 예, 단팥빵 느낌. 애플만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어찌 보면 단팥빵에 약간 곰팡이 쓴 느낌이거든요. 저는 푸른색. 그러네. 푸른색 곰팡이. 예. 최파고님 방송을 봤네요. 그러네. 사람들이 봤네. 봤네. 미국에서 봤네. 보는구나. SEC에서 봤네. SEC에서.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요. 자, 애플 얘기하니까 또. 자, 그래서 애플이 지금 0.38%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한 50불이 빠졌어요. 지금 500불 정도 선에서 지금 450불까지 네. 약간의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실 것 같고
뭐 알파벳도 한번 볼까요?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우리 빅7 다 한번 볼까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메타 안 보고 있어요. 메타 음,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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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뭐 비슷하고 아마존 비슷한 아마존은 덜 좀 빠졌는데 그래도 비슷합니다. 네, 아마존은 조금 버티네요. 음. 아마존은 근데 사실 그 최고점 대비해서는 네. 예 그렇게 또 많이 올라온 게 왜냐면 아니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사실 올타임 하이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존은 아직 올타임 하이까지 가려면 한 188불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예, 아직 지금 143불이니까 네. 아직은 좀 더 가도 된다. 얘는 도의적으로 실적 말고 네. 예의상 예의상. 조금 더 가도 그쵸. 된다. 네. 다른 애들은 올타임 하이인데.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 오우 세다. 잘 버티고. 아마존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애플도 그래도 강하네요. 거의 뭐 올타임 하이 수준이니까. 애플도 많이 올라왔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정말 이제 작은 기업들, 자잘자잘한 기업들이 이제 불이 좀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러셀 2000이 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정말 괜찮았지만 여러 이제 변동성을 좀 줄 것 같아요. 예, 작은 기업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BS가 또 이제 괜찮네요. 예,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 아까 그 피코 한번 볼까요? 피코. 피코는 그럼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5년 내로도 오르고 오. 10년 내로도 오르고 15년 내로도 올랐다면서요? 예, 소프트웨어 기업이네요. 이야, 어마무시하군요. 야, 이걸 놓쳤네. 제가 그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핀테크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는 이제 적자 기술 기업들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얘네는 왜 도대체 이런 걸 하지? 특히 이제 뭐 어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왜 얘는 할부가 없나? 음, 왜 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를 왜 하지?라고 딱 보니까 물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신용 점수를 모아가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학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이민 가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답니다. 신용 점수가 없어서. 아 신용카드 없어서. 네, 신용 카드가 아니, 신용 점수가 없으니까 카드를 못 그쵸, 만들고 그쵸. 카드가 없으니까 데뷔 카드. 네, 그쵸, 뭐, 그쵸. 그거 이제 그것만 네. 들고 다니죠. 결국은 신용 점수를 쌓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당시에 피코도 그렇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의 그 신용 평가 기관, 개인 신용 평가 기관이 있는데 그들 거기서 평균적으로 미국인 평균 신용 점수에 도달하는 기간이 55세에서 60세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이자를 덜 내고 물건을 사려면 은퇴할 때쯤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 은퇴할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용 점수를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 거래를 많이 시키는 방법. 신용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결국 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모아가는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많이 다르구나. 그 미국을 지나가다 보면 네, 그 정말 비싼 차들 있잖아요. 네, 스포츠카, 네. 페라리 예를 들면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노파 부부가 많아요. 노부부. 노부부. 그러니까 머리 백발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음, 근데 뭐 페라리 빨간색 차. 네, 예, 그리고 요트. 그러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그런데 이게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네. 젊었을 때 신용 점수를 쫙 쌓은 다음에 막판에 한 번에 개인 신용 대출 한번 딱 땡기고 네, 한번 스포츠카 딱 몰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저쪽 나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부채가 네, 대물림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번 탁 멋있게 한번 쓰고 뭐 그런 이제 뭐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미국 사회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코가 이렇게 많이 예. 올랐군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네, 마무리 여기서 지어볼까요? 마무리할게요. 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